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사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증권, 이게 아주 호황세죠. 그죠? 예. 많이 올랐죠? 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 증권 가격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0.3%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비하면 가격 상승률이 10배나 되는 겁니다. 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아파트는 한 달 전에 14억 원 하던 것이 최근 17억 원에 매매됐다고 합니다. 증권 시장도 최고 가격의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지수 2,300포인트가 마의 벽이었거든요. 그걸 뛰어넘었고요. 올 들어서서 주가가 15% 이상 올랐습니다. 증권 시장의 상승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지난 4월 말까지 들어온 외국 자본이 6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말 부동산과 증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불안한 질주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정치 불안과 안보 불안이 해소됐다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10월부터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정국 시작되면서 정치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서 전쟁의 가능성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정치 불안과 또 북핵 불안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에 떨던 그 시중 자금이 대거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이게 추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부동산 시장 규제할 것이다. 예. 보유세 강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아직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 재생 뉴딜이라는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부동산 가격과 증권 가격이 오히려 날개를 다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부동산 증권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증권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자산 효과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증권 투자자나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격 상승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더욱 긍정적인 효과는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화랑세를 보이면은 기업들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이제 창업이나 투자가 늘어날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소비도 늘어난다, 투자도 늘어난다. 그럼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이제 정말 중요한데 부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증권 시장이 지금 과열되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그 거품이 꺼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 거품이 꺼지게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죠. 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계부채 때문에 그 연쇄부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도 같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어쨌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에게는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화랑세를 보이는 것이 뭐 축복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정부가 경제 살리기 정책을 펴면은 그 정책의 효과가 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활력을 보이는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한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 회복이 아주 빨라질 것이다. 시장 기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성인데 투기성이 높아가지고 돈 내고 돈 먹는 그런 시장이 된다면은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국 외국 자본과 부자들에게 돈 보따리 안겨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이제 투기로 가라앉는다면은 정책이 오히려 망치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거품이 그러면 꺼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는 건 투기가 사실 있다면 거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우리나라 산업들이 부실하면서 기업 투자가 지금 침체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 자금이 실물 경제를 흐리지 않고 계속 그 시장에 머물면서 투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상태에서 걱정이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이후에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간다. 그럼 시장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품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혼란을 이제 야기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증권시장이 꺼진다면 증권 투자자들은 엄청 손해를 보고요. 부동산 시장 꺼지면은 가계부채 부도가 이제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상당한 위험 요인이 사실 있는 거죠. 예. 이거 6월이면 이번 달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제 정부로서도 시장 안정화 쪽으로 좀 이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것이 일단은 그 증권시장, 부동산시장 살아나는 건 좋긴 한데요. 이것이 투기가 되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부로서는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안정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부동산과 증권 시장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좀 억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LTV, DTI 이런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정말 더 과열된다면은 LTV, DTI 이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그런 이제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은 이제 더 둘 필요가 있겠죠. 그 부당하게 이득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투기성 말씀. 그렇죠. 부동산 투기에서 엄청난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단기간에 그냥 단기채에 확 올려가지고 파는 거. 예. 그런 거죠. 예. 특히 재건축 같은데 투기해서 뭐 바로 되판다든가 또는 뭐 한 달 만에 되판다든가 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데 그런데 이제 투기 이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라든가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뭐 등등해서 많은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건데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은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투기에 결국 석유를 끼얹는 그런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부동산 투기 열풍은 좀 견제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보다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의미도 부여하고 뭐 이런 게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 생활 공간으로서 이제 그걸 개선한다 그런 뜻인데 투기꾼들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거기에다. 거기에. 싸게 사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비싸게 팔고 그런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걸 조심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부실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도 추진하고요. 또 경제를 살리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어떤 청사진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부실 산업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성장 절벽이 오고 있다. 경제가 고용 창출 능력을 잃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쌓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부실 산업을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을 시켜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소득을 벌면서 빚도 갚고 그다음에 이제 잘 살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부실 산업 구조조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화랑사가 되니까
이거 부실산업 구조조정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일단은 이제 부실산업 심각하다 해가지고 그 해운이나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만은 해운과 조선 좀 서둘렀지만은 거의 실패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 건설 이런 것은 아직 이제 손을 제대로 못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구조조정 보면은 지난 정부가 시작은 했는데 이제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마치 의사가 환자 수술한다고 몸을 열어놓고 그냥 놔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새 정부가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부실산업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구조조정하자.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 이런 정책이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제대로 만약에 구조조정 정책을 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 증권 시장이 살아나면 그 자금이 실물 경제로 와서 투자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증권 시장, 부동산 시장 활황과 부실산업 구조조정이 서로 연계가 된다면 경제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체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화양세 할 때 정부가 조금 서둘러야 되겠네요. 구조조정 서둘러야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증권시나 부동산 시장의 그 자금이 이제 실물 산업으로 들어와서 기업의 창업, 투자, 일자리 창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서둘러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이제 이 경제가 좋게 돌아가면 조금 충격이 완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 좋은 시기다 하는 얘기인데 우선 이제 수출 산업이 조금 화랑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조금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구조조정을 해도 이제 충격이 적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구조조정의 충격을 어느 정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 증권 시장이 살아 있으니까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해도 다른 때보다는 지금 충격이 적은 상태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당장 6월 달에 아까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6월 달에 만약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좀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그럼 이게 또 꺼지면 시기를 또 놓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이요. 예. 만약에 우리가 부실산업 구조조정한다. 예. 그리고 새로운 산업 일으킨다.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좀 금리는 올리긴 하지만은 한국이 더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기다 투자하면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정말 산업 사료에서 지금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던 자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 세계 금융시장에 풀리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국이 이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산업 구조조정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 자본 다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아야지. 예. 그래 불안하다,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경제 현안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쉽게 조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의 이제 창업이나 투자가 늘어날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소비도 늘어난다, 투자도 늘어난다. 그럼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이제 정말 중요한데 부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증권 시장에 지금 과열되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그 거품이 꺼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 거품이 꺼지게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죠. 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계부채 때문에 그 연쇄부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도 같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어쨌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증권 이게 아주 호황세죠. 그렇죠? 예. 많이 올랐죠? 예. 예.
그 새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 증권 가격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0.3%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비하면 가격 상승률이 10배나 되는 겁니다. 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아파트는 한 달 전에 14억 원 하던 것이 최근 17억 원에 매매됐다고 합니다. 증권 시장도 최고 가격의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지수 2,300포인트가 마의 벽이었거든요. 그걸 뛰어넘었고요. 올 들어서서 주가가 15% 이상 올랐습니다. 증권 시장의 상승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지난 4월 말까지 들어온 외국 자본이 6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말 부동산과 증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불안한 질주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정치 불안과 안보 불안이 해소됐다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10월부터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정치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서 전쟁의 가능성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정치 불안과 또 북핵 불안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에 떨던 그 시중 자금이 대거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이게 추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부동산 시장 규제할 것이다. 예. 보유세 강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아직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 재생 뉴딜이라는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부동산 가격과 증권 가격이 오히려 날개를 다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부동산 증권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증권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자산 효과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증권 투자자나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격 상승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더욱 긍정적인 효과는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화랑세를 보이면은 기업들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에게는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화랑세를 보이는 것이 뭐 축복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정부가 경제 살리기 정책을 펴면은 그 정책의 효과가 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활력을 보이는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한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 회복이 아주 빨라질 것이다. 시장 기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성인데 투기성이 높아가지고 돈 내고 돈 먹는 그런 시장이 된다면은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국 외국 자본과 부자들에게 돈 보따리 안겨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이제 투기로 가라앉는다면은 정책이 오히려 망치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